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덜 추운 거죠? 오늘 밤부터 추워지겠죠? 예, 내일 춥고 금요일 날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예? 학원에 못 오겠다고요? 학원이 제일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학원이 제일 시원하고, 금요일 날은 공시법입니다. 공시법. 네, 꼭 참석하시는 겁니다. 다 풀어놓으셨죠? 가볼까요? 1번 2번 제가 원하는 게 뭐죠? 동그라미 X? 그러면은 아직은 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1번하고 2번을 풀기 위해서는 어디를 알아야 될까요? 그거.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 양도.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란 개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인문과정인데 좀 달리 진행해 볼까요? 양도가 뭐죠? 사실상 유상이전. 좋아졌습니다. 뭐 파는 거, 넘기는 거 이제 그렇지 않고 시험용 버전인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에 속하는 거 뭐가 있었죠?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한 장 넘겨야 되겠죠? 부담부 증여, 수용 다음에 공매? 그럼 공매 다음에 경매? 그럼 경매 다음은요? 아니, 물론 이제 전 놀랍습니다. 인문과정 때 그런 게 벌써 이렇게 기억나신다는 거. 그런데 끝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요약집 같이 볼까요? 12페이지. 12페이지. 여러분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데요? 제가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양도라는 것은 사실상 유상이전. 가장 키포인트는 유상. 유상은 대가받는 거. 사실상이 뭐죠?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자, 오른쪽 13페이지. 양도로 보는 경우에 가장 대표. 매매. 이쪽 파트에서 키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매매는 양도라고요? 네. 아직은 더 해야 됩니다. 인문과정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을한테 5억 받고 팔았죠. 5억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등기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떼보면 누구 면에 돼 있죠? 갑의 면에 돼 있죠. 1년 내내 나올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 갑은 양도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을은 취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왜? 사실상이니까? 그 사실상이 뭐다? 이러면 여러분이 암기한 게 뽀록 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뭐 사실상 유상이전 어떻게 아무 말도 없지 않습니까? 키포인트는 빨간 거, 빨간색. 우리 세법에서는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주고받았더라. 그럴 때는 사실상 관계가 다 끝난 거로 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장 갔을 때 이런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뭘 꼭 확인해라? 돈을 언제 주고받았는가? 요 키포인트 찾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자, 2번의 교환. 갑이란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고 을은 건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을 교환이라 부르죠. 자, 갑의 입장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넘어갑니다. 대가로 뭘 받았습니까? 건물 받았죠. 따라서 이 사람은 양도세, 토지에 대한 양도세 내야 되고, 이 사람은 취득세, 뭐에 대한 취득세? 토지에 대한 얘기. 또 을의 입장에서는 건물 소유권 넘어갔죠. 대가로 뭘 받았습니까? 건물 넘기고 대가로 토지 받았죠. 따라서 이 사람은 양도세, 건물에 대한 양도세 내야 되고, 이 사람은 취득세, 건물에 대해서 낸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교환을 했을 때 양도세 누가 냅니까? 양쪽 사람이 다 양도세 낸 것이고, 또 취득세도 누가 내는가? 양쪽 사람 다 낸다.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현물 출자. 갑이 토지를 법인에다가 출자하죠. 대가로 뭘 받습니까? 주식.
이렇게 법인에다가 출자라고 대가로 주식받는 거, 이때 쓰는 말이 출자인데 주의하실 것은 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죠. 이런 걸 뭐라 부르는가? 현물출자, 현물출자. 자,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넘어갔고 대가 받았습니까? 주식 바로 팔면은 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유상이점. 따라서 이 사람은 양도세 내야 되고 취득세 누가 낸다? 법인이.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서 양도세 내면 상대방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4번의 대물변제.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5억을 꺼줬죠. 갑을 뭐라 그러는가? 채권자. 빌린 사람을 채무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5억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자, 5억 갚는 걸 뭐라 그럽니까? 변제 또는 상환.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5억이 없다 보니까 뭘로 변제했죠? 자기 소유의 건물로 변제했죠. 이렇듯이 채무를 변제할 때 금전 대신에, 그러니까 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가? 대물변제. 자,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대가로 돈 받았습니까? 받은 게 없다고요? 전에 받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세 내야 되고 이 사람은 취득세 낸다. 확인됩니까? 네. 여러분 그거 시험장 가면 대물변제는 양도에 속한다. 이렇게 출제할 때도 있지만 최근 문제는 대물변제의 사례 형태를 줍니다. 사례를 보시면서 저거는 대물변제니까 양도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차 확인해 봅니다. 대물변제가 뭐라고요? 아직 갈 길이 남아있죠. 네. 대물변제. 내가 돈 꼬았어. 돈 갚아야 되는데 돈 대신에 물건을 갚는 거. 그게 바로 대물변제. 그럼 나는 양도세 내야 되고 상대방은 취득세. 자, 그 밑에 이혼에 따른 청구.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있었죠. 재산분할이 뭐죠? 뭐 그런 거죠. 위자료는 뭐 그런 걸 겁니다. 항상 그 스토리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그 드라마에 VIP라는 게 나옵니까? 예. 12월까지는 기억하셔야 되고 1월 달부터는 드라마나 영화 얘기해도 몰라야 됩니다. 네.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했죠. 결혼한 다음에 상가 20억짜리를 취득합니다. 상가 20억짜리. 누구 명의로 등기해 놓죠? 남편 명의로. 그러다가 남편하고 부인이 이혼을 합니다. 자, 이때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한테 청구하는 게 있죠. 가장 대표 재산분할. 재산분할이 뭡니까? 남편한테 얘기할 때 지금 상가 건물 20억짜리 남편 명의로 돼 있지만 그렇게 취득할 때까지 부인인 나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런 기여한 부분을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청구하는 걸 뭐라 하는가? 재산분할 청구. 그랬더니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20억짜리 중에 절반인 10억에 해당하는 만큼을 부인 명의로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판을 이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 명의에서 10억만큼 부인 쪽으로 이전합니다. 자, 이 경우 남편은 양도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없습니까? 이미 그 10억만큼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누구 거다? 부인 거. 따라서 부인 거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세는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대신 부인의 입장에서는 10억만큼 가져오는 거죠. 따라서 그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재산분할이고. 자, 그 다음 부인의 입장에서 이혼할 때 정신적인 손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를 냈죠. 그랬더니 가정법원에서 위자료 5억을 지불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부인한테 5억을 갚아야 될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은 5억을 받아야 될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남편은 가진 거라고는 상가 건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5억이 없다 보니까 5억 대신에 상가 쪽에서 5억만큼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무를 돈 대신에 뭘로 줬습니까? 상가로. 어디에 속하는가? 대물변제. 그래서 남편은 양도세 내야 되는 거죠. 대신 부인은 무슨 세금 내는가?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꼭 파악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문제 푸는 요령. 시험장 갔을 때 이혼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단어 찾아라?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은 원래 사람 거 돌려주는 거. 양도가 아니다. 대신 위자료 청구해서 주는 것은 대물변제에 속하니까 양도에 속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모든 경우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꼭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14페이지 5번의 부담부증여.
매년 출제하죠. 매년 출제. 부담부 증여가 뭡니까? 네, 좋은데요. 네.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건물 얼마짜리 갖고 있습니까? 건물 5억짜리 갖고 있죠?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2억을 꼬읍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2억은 채무다. 이런 단어 쓰면 되겠죠? 2억 어디에 있습니까? 갑의 주머니에 있겠죠? 다시 한번 갑이 건물 5억짜리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2억을 꼬았어. 그 2억 원은 갑의 주머니에 있을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건물 5억짜리 주겠다. 대신 꼬은 돈 2억 있는데 그 2억 원도 당신이 좀 갚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해야죠? 고맙다. 그러면서 빨리 하자고 할 겁니다. 생각 받기 전에. 대신 을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따릅니까? 채무 2억을 갚아야 될 부담이 생기죠. 이게 무엇인가? 부담이 있는 증여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그럼 멋지게 얘기하면 갑을 뭐라 부르는가? 증여자. 을을 수증자.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떠안는 것. 그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부른다.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문제 풀 때 갑의 입장에서 채무 2억 원은 자기 주머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이 사람이 갚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을한테 2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꼭 이해됩니다. 따라서 대가받았다. 유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건물가액 5억 중에서 채무 2억을 빼볼까요? 그럼 얼마 남습니까? 3억 원. 3억 원은 갑이 을한테 공짜로 준 거죠. 공짜는 증여에 속해서 증여세 내야 되는데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수증자. 올해도 나왔지만 내년에도 또 나올 겁니다. 부담부 증여. 그래서 꼭 기억하시는데 부담부 증여란 무엇인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떠안는 것. 그것을 부담부 증여라 부른다. 입문과정 때는 진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주 출제되는 개념 확실하게 알아두는 거. 그게 관건입니다. 자, 질문 드려볼까요? 부담부 증여가 뭐라고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떠안는 거. 그만큼 중요하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양도세 납세 의무자. 그쵸? 우리는 개념을 이해했으면 문제 나오는 거 빨리빨리 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그게 전환이 돼야 됩니다. 나 부담부 증여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시험용 버전을 바뀌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부담부 증여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 얼마에 대해서? 채무까지. 채무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자? 수증자. 얼마에 대해서? 3억. 3억은 어떻게 구했죠? 증여가액 건물, 증여가액 5억에서 채무 2억을 공제한 금액. 자, 이해는 기본이고 시험용 버전을 더 많이 연습해 두시라는 겁니다. 시험장 갔을 때 나올 얘기는 이렇게 부담부정이 나왔을 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군가? 증여자 갑. 얼마에 대해서? 채무액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 을. 얼마에 대해서? 3억. 3억 원은 증여가액 5억에서 채무 2억을 공제한 금액. 그리고 내년에 가장 유력한 거 취득세.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증자 을.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얼마에 대해서?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대신 성격은 달라집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 2억을 갚아야 되니까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유상취득이고 채무 뺀 나머지 3억 원은 공짜로 받았죠. 이것은 무상취득.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반드시 좀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올해 가장 어렵게 출제했던 거 부담부 증여 계산 문제. 자, 조금 전에 5억짜리의 채무 2억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얼마를 곱하죠? 5분의 2. 증여가액 5억분의 인수한 채무 상당의 2억 원. 5분의 1을 곱한다. 꼭 기억나셔야 되고. 넘기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5페이지에 보니까 수용. 수용 당해도 양도세 내죠? 왜요?
보상금 받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용은 공짜로 다 하는 경우 없습니다. 꼭 보상금 받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주고 대가로 보상금이 받았으니까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세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7번에 아까 여러분이 답변 안 하신 거 배우자 직계존비 소속 간의 양도. 옆에 보면서 놀래야 되겠죠? 별표 3개짜리였습니다. 매년 출제되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은 별표 3개짜리. 자, 기본적인 용어부터 우리 세법에서는 남편과 부인 부부관계인데 무슨 단어 쓴다? 배우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나를 기준으로 윗대로 가볼까요? 아버지, 할아버지 윗대로 가는 것을 직계 존속이라 부르고 나를 기준으로 아랫대, 아들, 손자 가는 것을 뭐라 부른가? 직계 비속이라 부르죠. 그럼 지금 7번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암기했다가는 매번 틀립니다. 꼭 이해해 두시는데 남편의 땅을 부인한테 돈 받고 팔았죠.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배우자 간의 양도. 아버지 직계존속이죠. 토지를 아들 직계비속에게 돈 받고 팔았습니다. 무슨 말 쓰면 되는가?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남편의 땅을 부인한테 팔았다. 아버지의 땅을 아들한테 돈 받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팔았기 때문에 이쪽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될 것인가?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짜고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양도로 보지 않고 일단은 뭘로 가는가? 증여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한테 증여세를 과세하죠. 숨은 뜻은 양도세에 비해서 증여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이 숨은 뜻 기억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했을 때 객관적인 사유가 있더라 그러면 뭘로 가는가? 양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매 경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판을. 다시 한번 남편의 땅을 부인한테 돈 받고 팔았죠? 아버지의 땅을 아들한테 돈 받고 팔았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란 말 쓰는데 제1차적으로 뭘로 간다? 증여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양도로 갈 때가 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 증여로 갈 때는 이 사람은 양도세 안 내는 것이고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내는 거죠. 대신 양도로 갈 때는 이쪽 사람이 양도세 내는 것이고 이 사람은 증여세 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 어느 경우에 양도로 갈 것인가? 요 네 가지.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됐을 때. 내년에 가장 또 유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돈 받고 팔았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이 부인한테 땅 팔았대. 아버지가 아들한테 땅 팔았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증여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법은 일단은 양도로 가지 않고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세금 쫓겨내는 양도세로 간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가?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었을 때. 확인되시죠? 네. 자, 앞쪽으로 다시 가봅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핵심 1. 양도의 정의. 쭉 내려와서 표 왼쪽은 양도로 보는 경우고 오른쪽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무상이전. 상속과 증여일 때는 양도세 안 내는 거죠? 네. 제 성격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지난주에 공부한 거 복습해 볼까요? 상속,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상속의 절차, 돌아가신 날, 상속계실, 그리고 나중에 등기하고 돈 받고 팝니다. 준비하시고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주의하실 거 상속세 냈다 끝나는 거 아니죠? 취득세도 또 내야 된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 상속인. 자, 그리고 취득 시기. 언제가 취득한 날인가? 취득세에서는 상속계실, 양도세에서도 상속계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것까지는 어떻게 기억하겠지만 그 전주 거는 좀 가물가물해지죠. 해결 방법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신 다행스러운 거 30분 뒤에 또 할 겁니다. 증여한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 수증자, 증여에 따른 절차,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등기할 수 있는데 등기를 나중에 했다고 볼까요? 등기하고서 나중에 돈 받고 팝니다. 판을 그려놓으시고, 자, 이제 문제. 증여세 납세 의무자, 수증자. 역시 증여세 냈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취득세도 내야 되는 거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 수증자. 헷갈리는 거 취득 시기.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왜 했을까? 내가 왜 했을까? 아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중요한 거다 보니까 반복해드리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걸 좀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30분 뒤에 또 할 거니까. 이럴 땐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환지가 뭐였죠? 제가 하겠습니다. 36번지 농지 갖고 있다가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될 것인가? 갑은 36번지 농지를 사업 시행자 명의로 넘겨야 됩니다. 대신 완전히 넘기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만 믿고서 맡기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는가? 신탁. 그러면 철거되고 한 2년, 3년 동안 열심히 아파트 짓겠죠. 그래서 나중에 38번지 아파트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례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편할 텐데,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36번지가 38번지로 지번이 바뀌었죠. 그리고 농지란 지목에서 아파트란 대지로 바뀌었죠. 이렇게 지번이 바뀌고 지목이 바뀌는 것을 뭐라 부르는가? 환지. 근데 이 사람은 사업 시행자한테 돈을 내야 되는데 돈 대신에 자기 땅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땅을 뭐라 부르는가? 채비지. 그래서 사업 비용에 대체하는 땅이라는 얘기죠. 나중에 군법시에는 공부하시겠지만 채비지에다가 공공용지 합치면 뭐가 되는가? 보류지. 항상 용어부터 철저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환지라는 거. 36번지 농지 줬더니 38번지 아파트로 뚝 들어와. 지번 바뀌었고 지목 바뀌었어. 그게 바로 환지. 돈 대신에 땅으로 줘. 그런 것을 채비지라 불러.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법으로 오시면 아까 36번지 농지를 사업시행자한테 명의를 넘긴다 그랬었죠. 왜 넘기는 거라고요? 완전히 주는 거 아니죠. 그 사업시행기간 2, 3년 동안만 넘겼다가 다시 받는 거죠. 따라서 믿고 맡기는 신탁이니까 이 사람은 양도세 낼 필요는 없다. 자, 그러다가 38번지 아파트 돌려받았습니다. 환지 처분을 받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거기서 살다가 이 아파트 팔아볼까요? 그러면 돈 받고 판 거죠. 이때는 양도세를 내야 된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기를 증환지도 있었고 감환지도 있었죠. 증환지, 내 거보다 더 받았어. 왜 더 받았습니까? 돈 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돈 내고 산 거나 마찬가지야. 취득. 입안에서 감환지. 감환지는 내가 받을 거보다 적게 받았어. 왜 적게 받았는가? 돈 받았으니까. 말을 바꾸면 돈 받고 판 거니까 양도세 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채비지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말이 충당. 이때는 양도세 내지 말라고 하죠. 자, 우리 칠판 찾아볼까요? 채비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자 갖고 있죠. 그럼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시행자. 내년 1순위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서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채비지를 팔아볼까요? 돈 받고 파니까 그때는 양도세 내야 된다. 이해돼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3번은 지적 경계선 변경을 해서 토지를 교환해 볼까요? 아까 교환은 양도다 아니다. 교환은 양도죠. 그런데 금요일 날 공부하시는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 이렇게 경계선을 긋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양쪽의 땅을 서로 교환하라 하면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양도로 보지 않아서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고. 저 양도담보 어떻게 민법 시간에 진도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까? 네.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갑이 을한테 10억을 꿔줍니다. 돈 꿔주는 사람, 채권자.
돈 빌린 사람, 채무자. 준비하시고, 갑이 을한테 돈 꿔주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은 양도담보란 어쩌고 이렇게 세법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사례 갖고서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다 끝납니다. 자, 어떤 얘기인가? 갑이 얘기하기를 10억 꿔주겠다. 꿔주는 대가로 건물 소유권 나한테 넘겨라. 명의 넘기라는 얘기죠. 대신 조건을 답니다. 3년 뒤에 돈 갚으면 그 명의 다시 돌려주겠다. 대신 3년 지나서 10억 원을 안 갚더라. 그러면 건물 명의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거 완전하게 내 거로 하겠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돈 꿔줄게. 건물 명의 나한테 넘겨. 3년 뒤에 돈 갚으면 줄게. 3년 지나서 돈 안 갚으면 안 줄 거야. 내 거로 만들 거야. 그게 뭐라고요? 양도담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좀 안이 꼽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명이 넘어올 때 돈 꿔면서 건물 명의를 넘겼습니다. 등기부상에서 명이 넘어왔다는 얘기죠? 진짜로 준 겁니까? 진짜로 준 거 아니죠? 왜? 3년 지나서 돈 갚으면 찾아올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하는가?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그런 말 쓰면서 이때는 실질 이전이 아니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신 을이 3년 지나서 10억 원에 대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원래 조건대로 누구게 되는 겁니까? 갚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 시는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양도냐 아니냐 그런 문제 나왔습니다. 양도담보 나왔네요. 그러면 무슨 단어 찾아라?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엔 기본 개념 설명드리고 그렇다고 시험장 가서 양도담보 막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시험용 버전으로 바뀌는 거. 양도담보 나오면 무조건 채무불이행 이 단어 찾아라. 그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담보 나왔다 채무불이행 그러면 양도로 본다. 확인되시죠? 네. 5번에 공유의 분할. 공유를 쪼갠다는 얘기죠? 단순 분할이 뭐죠? 지분에 변동이 없는 거. 지분에 변동 없는 것을 단순 분할. 그거 자기 거 찾아오는 거니까 양도세 낼 필요 없죠. 대신 지분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지분 증가한 사람은 돈 줬으니까 증가되겠죠. 따라서 돈 주고 샀다. 취득. 지분 감소한 사람은 왜 감소되었을까? 돈 받았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돈 받고 판 양도로 본다. 자, 6번에 소유권 환원. 역시 민법 시간에 공부할 내용인데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갑이 을한테 땅 팔았어.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죠? 무효. 어쩌고 저쩌고 무효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명의를 갑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왜?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니까. 판을 읽으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당초부터 없었던 거다 보니까 갑이 을한테 명의 바꿨던 거 양도세 낼 필요 없죠. 그리고 을이 갑에게 돌려주는 것도 양도세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보시겠지만 소유권이 어쩌고 저쩌고 환원자가 나옵니다. 그 무슨 단어 찾아라? 무효. 무효란 말이 있으면 양쪽 사람 양도세 안 내. 대신 어딜 찾아봐도 무효란 말이 없으면 양쪽 사람 다 양도세 내야 되는 겁니다. 자, 7번의 신탁도 역시 매년 출제하는 거죠. 내년에도 1순위가 될 텐데 갑이 토지를 을한테 맡깁니다. 뭐라 얘기하죠? 또 보시면서 뭐 세법이 이렇게 뭐 스토리가 많아. 네, 많습니다. 대신 다 합쳐봤자 30개도 안 됩니다. 그 입문과정 때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렇게 30개만 정확히 알더라 그러면 기본 점수는 다 나옵니다.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나 바쁜 사람이야. 토지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그 맞는 동안 그 토지를 좀 잘 관리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맡긴다는 것을 등기부상에 표시됩니다. 그런 등기를 뭐라고 하는가? 신탁 등기. 신탁 등기. 그러면서 이제 이름 기억하시는데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신탁자.
똑같은 말이 위탁자. 맞는 사람을 수탁자. 여러분 신탁이라는 게 뭐라고요? 신탁. 믿고 맡긴다는 얘기죠. 일정한 기간 동안 맡겼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찾아오는 거. 그리고 둘간에 맡겼다는 것을 등기부등본 갑구에다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명의 바꿨습니다. 실질 이전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기간 동안만 맡긴 거 같았습니까? 따라서 이 사람은 양도세 낼 필요 없고, 이 사람 자기 명의로 넘어왔어도 자기 거 아니죠. 맞는 거니까 취득세, 비과세. 대신 재산세는 누군가 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탁한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있죠? 수탁자가. 사실은 누구 건데? 실제는 신탁자, 위탁자 거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고의서 보냈더니 이 사람이 신경을 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법을 바꿔가지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관리하는 사람인 수탁자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출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위탁자다, 수탁자다. 수탁자. 자, 우리 신탁 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양도세 낼 필요 없고, 자기 거 찾아오는 거니까 취득세 낼 필요 없다. 여기까지를 알아야지만이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더 이상은 나중에 봤더니 모의고사에서 막 이상한 사례가 나오더라, 다 무시해도 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항상 범위를 정확히 알자.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제대로 푸는가 확인해 볼까요? 1번 문제. 양도냐 아니냐? 이혼, 위자료, 양도? 양도죠? 왜 양도? 이혼, 위자료, 양도. 왜 양도? 재산분할 양도 아니라고요? 위자료는 양도라고요? 아직 그러지 마시고, 재산분할은 원래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이혼, 위자료는 대물변제니까. 이혼, 위자료, 양도. 왜냐? 대물변제니까. 2번. 부담부증여. 5억짜리에 채무 2억이 있죠? 채무 2억을 떠넘기네요. 부담부증여. 저도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끊습니다. 판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갔더니 부담부증여였습니다. 아까 5억짜리에 2억 떠넘기는 사례가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입침은 읽는 게 아니고 다음 거로 넘어가라. 미련을 버려라는 겁니다. 세법 미련 갖고 풀다가는 저 뒤에 있는 문제 아예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항상 끊어서 봅니다. 부담부증여 5억짜리에 채무 2억 떠넘겼어. 증여가액 얼마? 5억. 아예 적어두자. 5억이라고. 5억 중에서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 얼마? 2억을 제외한 부분은? 세상에 5억에 2억을 제외한 부분은 3억. 3억 원은 양도다 증여다? 증여. 따라서 양도에 해당한다. 틀린 얘기. 끊어서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3번의 키워드는 뭘까요? 눈치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복수 문제에서 양도냐 아니냐 그 부분을 공부한 거죠. 거기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나오면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는 일단은 증여로 추정해. 네 가지 경우 양도로 가. 그거 눈치채라. 해석해드리면 직계 비속, 아들이 직계 존속, 아버지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합니다. 증여다 양도다? 증여로 추정하죠. 그런데 직계 비속, 아들의 다른 재산으로,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로 가는 경우죠. 양도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확인되시고 4번의 키워드 환지처분. 뭐가 보입니까? 36번지 농지 갖고 있다가 줬더니 38번지 아파트로 돌아왔어. 집원이 바뀌었고
지목이 바뀌었다. 그런 게 바로 환치.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양도다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연상하면 다 풀립니다. 5번은 채무불이행?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양도담보. 양도담보가 뭐죠? 내가 돈 필요해서 돈 꼬우는데 그 꼬준 사람이 이상하게 얘기하죠. 내가 돈 꼬을 텐데 내 건물 소유권 넘기래.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나중에 돈 갚으면 다시 주겠대. 돈 안 갚으면 물어봤더니 안 된대. 그게 바로 양도담보. 그러면서 찾을 단어 채무불이행. 내가 돈 안 갚았죠? 여러분 내가 왜 돈 안 갚았을까요? 없었어요? 아니죠. 건물 가져가라고. 돈이 있어도 그 건물이 필요 없다 그러면 가져가라. 그래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숨듯이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6번은 지금 양도냐 아니냐 문제 풀고 있죠. 눈치를 키워라. 이 파트에서 공동이 나오면 공유물을 쪼개는 거 물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공유물의 분할 나왔을 때 뭘 찾아야 될 것인가? 지분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근데 봤더니 공동소유, 지분 변경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법은 뒤에서 말 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고. 7번. 소유권이 환원됐어. 내가 누군가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이 소유권을 나한테 돌려줘. 뭘 찾아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봤더니 무효래.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던 거니까 나 양도세 안 내고 상대방도 양도세 내지 않는다. 풀만 해야 됩니다. 8번은 신탁해지. 내가 신탁했어. 그 기간이 끝났어.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줘. 왜 줍니까? 원래도 내 거니까. 따라서 이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확인되시죠?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눈치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양도세 공부하고 있죠. 그 중에 과세대상. 과세상. 기억해 볼까요? 네. 16페이지. 양도세 과세상. 별표 3개짜리죠. 얘는 진짜 잠자다 일어나서 또 기억나야 됩니다. 아마 오늘 그 16페이지 오늘 수업 시간에 10번 이상 볼 겁니다. 거기다 뭘 좀 껴놓으시고. 그러니까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일 것이냐. 그때 쓰는 말이 과세대상. 열거된 거 팔았을 때만 과세하죠. 그때 쓰는 말이 열거주의. 열거주의. 토지, 계속 일자, 토지, 건물, 부동산의 행 권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 파생 상품 등. 확인되시죠? 토지 건물에서 키포인트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잠시 멈춤. 농지 어디 있습니까? 토지. 단독주택 보이십니까? 위에는 건물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겠죠. 단독주택 칠판 어디 있습니까? 토지 건물 합쳐가지고 단독주택. 아파트 보유되겠죠? 내 아파트 위에는 건물이 있어. 밑에는 나 땅에 대한 지분이 있어. 토지 건물 묶어서 아파트. 오피스텔은 토지 건물 묶어서 상가. 위에 건물이 있고 밑에 땅이 있네요. 토지 건물 묶어서. 1시간 뒤에 틀리지 말자. 네.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하죠. 지난 시간에 열심히 현관 펜치했었습니다. 부동산의 권리 2가지로 취했었는데 첫 번째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자권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직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민법 시간에 진도 안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세법 시간엔 내용 몰라도 괜찮다. 제목만 기억해야 된다. 지상권, 전세권 팔면 양도세 내야 되고 요거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상태에서 팔았을 때만 양도세 내는 거죠. 만약에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팔면 양도세가 아니고 기타소득. 기타소득 어디에 있었습니까? 3주 전에 공부했던 거 우리 소득세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 개인의 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이, 배, 사, 근, 연, 기. 얘는 기억나야 된다. 자, 이때 종합소득, 이, 배, 사, 근, 연, 기를 합쳐서 계산하는 것을 종합과세라 부르고, 퇴직소득 따로 계산해 분류과세, 양도소득 따로 계산해 그때 쓰는 말이 분류과세. 지금 우리 어디쯤 공부하고 있죠? 맨 밑에 양도세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도세.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면 양도세가 아니래. 저 위에 있는 종합소득, 그 중에 이배사 근용기 중에 맨 밑에 있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나올 때마다 위치 확인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이 있었죠? 두 번째는 채권 중에서 어떤 채권 팔았는가? 상환자 들어가는 거. 왜? 어차피 이러한 토지 상환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바뀌는 거다. 따라서 지금 채권을 팔았지만 토지 판 거로 봐서 양도세 과세한다. 자, 세 번째는 부동산 매물 계약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가 있죠? 네. 칠판 찾아볼까요? 조합원 입주권 어디 있습니까? 조합원 입주권. 여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두 번째.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되시겠죠? 일반 분양권 어디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 왜냐? 올해도 나왔지만 얘 개념을 알아야 된다. 조합원 입주권하고 일반 분양권의 차이점.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우리 같은 낡은 단지에 살고 있죠. 아파트입니다. 한 30년 넘었습니다. 저는 101동. 여러분은 몇 동에 살고 계십니까? 102동, 103동, 104동이죠. 그래서 너무 낡았으니까 이번에 한번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재건축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대신 동의하는 기준이 법적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하는가? 구주택에 대해서 없어지는 날이 나오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주택은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 뭐가 생기는가? 조합원 입주권이. 그러다가 이주하고 철거는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착공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완성됩니다. 그때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은 없어지고 뭘로 바뀌는가? 주택으로. 그래서 혹시 시험장 갔을 때 조합원 입주권 나오면 이 단어는 기억하시라. 언제부터 조합원 입주권이 나타났으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얘기, 이러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다 아니다. 자, 지난 설명드릴 때 주택의 쉬운 말이 뭐였죠? 집. 주택은 집이다. 집이라는 것은 들어갔을 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게 집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면 기존의 주택이 다 철거되고 뭐만 남습니까? 우리 낡은 아파트 철거해서 남는 거는 땅밖에 없죠. 땅을 이제 갈구고 해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올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맨 땅에서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자기는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연상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그런데 주택 숫자 계산할 때는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끼리 조합원끼리만 재건축하더라 그러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아파트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걸 뭐라 부르는가? 일반 분양권. 이것도 역시 주택은 아니죠. 대신 키포인트는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공통점, 조합원 입주권하고 일반 분양권은 두 개 다 주택 아닙니다. 대신 숫자에 포함되는 것은 조합원 입주권은 포함되고 일반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따 나올 겁니다. 내가 A주택과 B주택 갖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1세대 2주택. 그 상태에서 B란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A라는 주택과 B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 두 개 갖고 있다는 얘기죠. 두 개 갖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 팔아볼까요? 칠판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다는 것은 어느 기간 중에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요 판을 거라 내가 조합원 입주권 팔았다는 것은 요때부터 요때까지 조합원 입주권이라 불러. 그러면 요 기간 중에 팔았다는 얘기죠. 준비하시고 조합원 입주권 팔면 주택 판 겁니까? 주택 아닌 거 판 겁니까? 뭐요?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다시 내가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 갖고 있다. 근데 B라는 주택이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아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어. 아직 중공사 안 받았습니다. 요 기간 중에 B란 조합원 입주권 팔아볼까요? 주택 판 거다? 주택 아닌 거 판 거다? 주택 아닌 거 판 겁니다. 주택 팔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대신 내가 A란 주택과 B란 주택 갖고 있다가 B란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네요. 다시 A주택, B는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 상태에서 내가 A라는 주택을 팔아볼까요? 그럼 나는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A라는 주택을 판 겁니다. 그때는 양도세가 과세. 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숫자 계산할 땐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 공부해야 됩니다. 이따가.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자,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통과해서 되죠. 기타 예산. 영업권이 뭐죠? 권리금. 무슨 나라 찾아라? 함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 갑의 건물에서 을이 임차인으로서 음식점 하다가 그 음식점을 병에게 팝니다. 음식점 넘기면서 권리금 받는 경우 있죠. 이런 걸 뭐라 하는가? 영업권의 단독 양도. 이때는 기타 소득 과세하고.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 이배사 금연기 맨 밑에 있죠. 대신 두 번째 케이스는 갑의 건물에서 갑이 음식점을 하다가 그 건물을 병한테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음식점에 대한 권리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때를 뭐라는가? 사업용 보상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이다. 이런 단어 쓰죠. 이때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이렇게 영업권 얘기가 나오면 무슨 나라 찾아라? 함께자가 있냐 없냐? 없으면 기타소득. 영업권 함께 있으면 양도세 과세. 두 번째, 특정 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대표에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도 포함하고. 자, 그 다음 내가 골프 회원권 갖고 있으면 골프 부킹 예약할 때 우월적인 지위가 있죠. 그런 걸 뭐라는가? 배타적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통과해야 되고. 따라서 이걸 기억해 있지만이 9번과 10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9번 문제. 양도세 과상. 그 중에 뭐? 지상권. 위치 확인해 볼까요? 지상권 어디쯤에 있습니까? 위쪽에 있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첫 번째.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자권이고. 10번은 역시 양도세 과상. 영업권. 함께. 어디쯤? 쭉 내려와서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의 첫 번째. 사업용 고정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되시겠습니까? 네. 참 복습할 때가 가장 힘들죠. 그리고 오늘 양도세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거 하는 날이라는 걸 예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1시 반 정도에 끝날 것 같으니까 약속 있는 분들은 조금 좀 조정해 주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